식사 잘 하셨죠? 배불러 죽겠네. 자, 깜짝이야. 자, 이제 39페이지 어림셈법, 숭수법, 뭐 비율 분석법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에 어림셈법 쪽이 좀 비중이 굉장히 커졌어요. 어림셈법. 우리 잠깐만 한번 체크 좀 해볼게요. 자, 어림셈법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할인했다, 할인하지 않았다, 할인하지 않았다 이건데 오늘은 우리가 계산 문제만 가지고 잡기 때문에 계산 문제 할 때는 할인이고 말고 그런 표현 없고 그냥 이제 볼 텐데 자, 승수 앞에 있는 것은 분모로 간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저소득 승수란 게 있고 자, 얘는 분모가 뭐예요? 저소득. 분자는 자, 스톱 잠깐. 순영업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도 있죠. 얘는 분모가 순영업소득, 순소득이 되겠죠. 다음에 세전현금 수지 승수도 있었고요. 자, 승수 앞에 있는 것은 무조건 분모니까 분모가 세전이죠. 다음 세후현금 수지 승수. 얘는 분모가 세후현금 수지죠. 네. 자, 그러면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을 빼야지 세전현금 수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는 총 투자액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보다는 실질적인 자기 지분 투자액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을 더 원한다고 그랬죠. 근데 계산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니까 순소득 승수까지는 아직 투자 시 남의 돈을 쓰겠다 안 쓰겠다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체적인 뭐에 대해서 총 투자액에 대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세전 세후 현금 수지는 바로 위에서 남의 돈을 쓸 건지 안 쓸 건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지분 투자액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여기서 승수가 바로 배수예요. 배수. 총 투자액 부동산이 10억짜리인데 매년 순영업소득 2억이다. 그러면 5가 되죠. 5년. 자, 순영업소득을 5번 벌어야지 총 투자액이 된다. 그래서 순영업소득 2억을 5년을 벌어야지 총 투자액이 된다. 이 바로 그래서 배수. 그러니까 소득의 5배면 부동산 가격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어디?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유효 저소득 승수가 올해 이 말은 유효 저소득을 몇 번을 모아야지 5번을 모으면 부동산의 가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유효 저소득 자 부동산의 가격이 10억이래. 그럼 유효 저소득은 얼마가 되겠어요? 2억이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에 나왔고 가장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은 일단 이거고 그다음 저소득 승수의 역수 시험에 나온 적은 있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다 머릿속에 잡고 가려면 안 돼요. 사실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다음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요. 예, 이것도 그냥 넘겨버리세요.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요게 가장 많이 나와요. 오늘 맨 마지막 후반부에 다시 또 나옵니다. 예, 순소득 승수의 승수가 종합 자본 환원율, 자본 환원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지분 환원율이래, 자본 환원율이래. 자본 환원율, 자본은 총 투자 자본을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려봐요. 다음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역수는 이것도 중요한데 지분 배당률이라고 해요. 자, 스톱. 여기 자본 나왔어요? 총 투자 자본이야. 자, 10억짜리 사는데 내 지분 4억 들어가고 은행에서 6억 빌렸다. 그러면 여기서 자본은 10억이야. 10억. 총 투자액. 여기 뭐라 써놨어요? 지분은 얼마죠? 10억짜리 사는데 내 지분 4억 주고 사고 은행에서 6억 빌렸다고요. 지분 4억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있잖아요.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환원율, 배당률 앞으로 전부 다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라고. 자본 환원율이 뭐라고요? 자본 수익률이야. 예. 그러면 저것의 역수거든요. 그러면 총 투자 자본이 10억이래. 근데 총 순영업 소득이 2억이래. 2억. 1억이래. 2억이구나. 2억. 그러면 10억 주고 사가지고 2억 버는 건지 몇 퍼센트예요? 자, 다시. 환원율, 배당률은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라니까요. 그러면 자본 수익률은 총 투자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래. 그러니까 10억 주고 사가지고 2억 벌면 수익률이 몇 프로예요? 20%. 그게 바로 A란 말이에요. 예, 그게 바로 A예요. 다음 지분 배당률은 지분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아까 바로 전 시간에 지분 수익률 계산하는 거 있었죠? 걔가 A야 바로.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했던 자기 지분에 대해서 지분 투자자가 순수하게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은 총 순영업 소득에서 원리금 빼고 남은 뭘 가져간다고 그랬죠? 세전형수익 가져간다고 그랬죠?
자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요런만 나중에 뒤에서 써먹고요. 요것도 시험에 나오긴 나왔는데 얘는 있잖아요. 몰라도 그냥 풀 수 있게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요. 아무튼 요런 거 가지고 이제 풀어가는데 일단 앞에 53번, 54번은 간단한 거니까 놔두고 54번을 잠깐 보니까요. 55번. 자, 요게 이제 한번 볼게요. 단순 회수 기간법으로 다음 부동산 투자안들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가장 타당한 것은 자 가로 열고 단 현금 흐름은 기간 중에 균등하다라고 가정한다. 스톱. 자,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요.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12달 동안 1,200만 원을 내 수익이 예상된대. 1년 동안 2018년도. 그러면 2018년도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6개월이면 얼마 버는 거죠? 자, 다시 2018년 1년 동안 1,200만 원의 수익이 예상된대. 그럼 매년 현금 흐름이 균등하다는 것은 6개월이면 얼마 번대? 600. 3개월이면 300. 그 말이에요. 그 말. 예. 한 번에 끝내자고요. 한 번에. 네. 자, 그러면 가장 타당한 것은 근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학생도 있어요. 오늘 맨 뒤에도 어떤 계산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정말 그 당시에 힘들어했는데 계산은 간단한데 뭔 말인지 몰라. 자, 단순 회수기간법이 바로 뭐냐? 투자 자본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아닌가요? 이거 긴 게 좋아, 짧은 게 좋아? 그러면 A는 뭐냐면요. 현재 A 살 때 500만 원 주고 산대, 나간대. 그리고 1년 벌면 100, 2년 벌면 400밖에 안 돌았죠? 그럼 아직도 500만 원 회수하려면 좀 더 벌어야겠네? 근데 3년 차를 벌면 600이 돼버리니까 2년하고 3년 차의 절반만 벌면 되지 않나요? A는 몇 년 걸려? 2.5년. 예. A는 자본 회수하는데 2.5년 걸리고요. B 700만 원 주고 샀어요. 몇 년을 벌어야지 투자 자본을 다 회수할 수 있을까요? 4년을 벌면 다 회수할 수 있군요. 그죠? C는 몇 년? 3년. D는 3년까지 벌면 600밖에 안 되죠. 그럼 600에서 200 더 벌면 되니까 3.5년 벌면 되겠어요? 그렇죠? E는 몇 년? 모든 년 다. 네. 다음 중에 어떤 년이 가장 짧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투자할 때 소요되는 자본 인수 기간은 짧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일 짧은 년은 무슨 년? A년. 그래서 답은 A년이 답이에요. 그렇게. 자 이제 56번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 이번에 시험에 나올 거예요. 왜냐면 앞전 시험에 한 판 쉬었어요. 26회 때 나오고 27회 때 한 판 쉬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한번 나올 거예요. 근데 오전에 잠깐 이 문제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보니까 문제가 계산 문제는 맞는데 문제에서 뭐의 값을 구하시오, 뭐를 찾으시오가 아니고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밑도 끝도 없이 틀린 것은. 그래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에 개별적인 상황을 주고 나서 계산해서 값이 얼마인지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시간을 뺏어 먹기 위한 문제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오전에 봤듯이 답을 1번에다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시간을 뺏어 먹기 위한 건데 답을 1번을 주면 시간을 못 뺏어 먹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보니까 전부 다 답이 4번 2개, 5번 2개였거든요. 그러니까 1, 2, 3번은 답이 나타날 수가 없겠죠. 사실은. 그러면 시간 없어가지고 찍더라도 아니 내 말 잘 들어요. 시간 없어서 찍더라도 알아서 요령껏 찍었으면 좋겠어요. 나 몇 번 찍으라는 소리 안 했어요. 분명히. 알아서 요령껏 거기다 맞춰서 찍으면 좋겠고. 그러면 좋겠죠? 다음. 그럼 이제 중간에 이런 문제가 12번 풀었는데 13번에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면 중간에 이 문제 나오면 풀면 돼야 안 돼요? 풀어야 되지. 풀어야지. 왜 안 풀으려고 그래? 어떻게 풀어야 돼? 밑에서부터 올라와야지. 밑에서부터.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요 문제는 쉬워요. 사실은. 계산을 많이 해서 그렇지. 자, 밑에서부터 올려볼게요. 5번. 우리 부채 감당률 아세요? 맨날 시험에 나오잖아. 맨날. 부채 감당률이 1.5란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1.5배, 즉 순영업소득으로 벌어서 원리금을 갚고도 남는다 이 말 아닌가요? 그러면 부채 감당률 1.5이고
순영업소득이 1,000만 원이 돼. 그러면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할 수 있는 최대의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은 2천만 원이다. 맞아 틀려? 얼마인데? 를 계산하면 안 돼. 이 문제는 계산 문제 아니에요. 틀렸어요. 왜? 부채 감당률 1.5라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원리금을 갚고 남는 거거든요. 근데 순영업소득이 1,000만 원이죠. 그럼 원리금 더 작아야지. 근데 원리금 2천이라고 그랬죠. 물론 제가 계산을 밑에 해놨어요. 근데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틀렸죠. 그러니까 5번이 틀렸다. 그러면 정말 쉬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예, 5번 틀렸어요. 하지만 다 풀어볼 거예요. 4번.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총액이 4억 원. 은행에서 1억 대출 받는데 그러면 4억짜리 사는데 은행에서 1억 빌렸으니까 4분의 1은 빌렸고 4분의 4분 자기 돈 아닌가요? 그러면 자기 자본 비율은 4분의 3, 75% 맞습니까? 예, 맞죠. 3번. 제일 잘 나오는 게 3번이에요. 별표 칠려 하지 마. 3번. 순영업소득 2,100만 원. 총 투자액이 3억 원. 자본 환원율을 다른 말로 읽어봐. 총 자본 수익률이죠. 그러면 결국 3억 주고 사가지고 2,100 버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그럼 2,100만 원 나누기 3억 하면 0.07 되죠? 맞고요. 2번. 상가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 8억 원 이외에 은행에서 4억 원을 대출 받을 경우 자 수업 얼마짜리 산 거예요 지금 2번은? 왜 8억짜리 사? 8억은 자기 돈이고 4억 더 빌렸다니까 12억짜리 샀죠? 그렇죠? 자 여러분 부채 비율은 대부 비율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자 부채 비율은 자기 지분에 대한 부채의 크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분이 8억이죠? 부채 4억이죠? 그럼 부채 비율은 몇 프로예요? 50%가 되겠죠? 맞아요. 1번 상가 건물의 지분 투자액이 6억 원이고 이 지분에 대한 세전 현금 수지가 300만 원일 때 지분 배당률은 5%다. 자 이것도 공식 몰라도 풀 수 있지. 왜? 숫자 2개 나왔잖아. 2개. 뭐 수익 얼마고 돈 얼마 벌었고 얼마 들어갔고 이거 2개 나왔는데 뭘 가지고 조합하겠어요.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 300만 원이죠. 자기 지분 얼마야? 6천만 원이죠. 그럼 300만 원 그러니까 6천 주고 사서 300 번 거지 뭐. 그러니까 300만 원 나누기 6천만 원 하니까 계산 눌러봐요. 한번 눌러봐. 300만 원 나누기 6천. 하셨나요? 0.05 나왔나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답은 그래서 5%가 되겠다. 넘기세요. 57번, 58번 다 똑같은 건데 58번 하나 풀어볼 거예요. 58번을. 그리고 혹시 자기 계산기가 좀 이렇게 잘 작동이 안 되고 이러신 분 계세요? 막 계산했는데 엉뚱한 숫자가 나오고 막 저기 계산기 보면 합계로는 최소한 소수점 4자리다 맞춰 놓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소수점 맞추는 게 있어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알아서 해요. 그거는 0에 맞춰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 나누기 2는 0.5잖아요. 근데 소수점 0에 맞춰 있는 사람들은 계산기가 0 아니면 1이 나와 버려요. 0.5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소수점 4자리로 알아서 맞춰 놓으세요. 그 중요한 사실 알아서 해. 물어보러 오지 말고. 예. 그 디지털로 돼 있는 것은 알아서 이렇게 뭐 하면 조절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건 계산기마다 다르니까 물어보러 오지 마.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 맞아. 누가 있어? 제끼는 거래요. 이렇게 좌우쪽으로 제끼는 거 있죠. 요거는 0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인생 빵점 4로 바꿔놓으세요. 4가 소수점 4자리까지 나온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바꿔놓으세요. 네. 자 58번도 볼게요. 다음 자료를 통해서 산정한 값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자 잠깐만 아까 경찰 부를 거예요. 떠들면 여 밑에 혹시 다른 학원에서 오신 분들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여기 저쪽 옆에 경찰서 있어요. 부르면 바로 오거든요. 조심하세요. 자 이제 아까 56번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살짝 봐봐요. 56번은 다음 중 틀린 거 해가지고 바로 밑에 어떤 조건이 전혀 없죠. 그냥 지문 하나하나를 가지고 풀라고 하는 거죠. 예, 됐고요. 다시 이제 57번이나 58번 보니까 58번은 박스 안에 어떤 상황을 줬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있잖아요.
이 박스 가지고 영업수지 계산 과정을 빨리 잠깐 순영업소득 세전까지만 이렇게 쫙 내려주고 가는 게 편해요. 어차피 이 박스를 줬다는 것은 질문도 이 박스 관련된 질문을 할 거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 나오면 얼른 어떻게 하느냐. 총투자액 지분투자액 나왔죠. 자, 세전현금수지 나왔어요. 근데 뭐야? 부채 서비스 순영업소득 어디 갔지? 이렇게 하면 돼요. 순영업소득 모르죠? 거기서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 빼면 뭐가 돼요? 빼면 세전이 되죠? 이렇게 맞춰 놓으셔야 돼. 일단은 순영업소득하고 세전현금수지 사이는 좀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이 4천만 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세전현금수지 6천만 원 나왔죠? 자, 그러면 순영업소득 얼마예요? 1억. 이렇게 맞춰 놓고 가는 게 편해요. 자, 몇 번부터 풀을까요? 아무거나? 거꾸로 가라니까. 거꾸로 5번부터 풀으라니까. 5번. 예. 자, 5번 먼저 해볼게요. 5번 부채 감당률은 얼마다? 자, 스톱. 순 아니겠어요? 순영업소득은 1억이죠? 부채 서비스액 4천만 원이죠? 자, 그러면 1억은 4천만 원에 2.5가 되겠죠? 1억 나누기 4천만 원은 2.5. 그러니까 일단 5번 맞습니까? 그렇죠. 다음 4번 종합자본환원율 수업. 잠깐만. 근데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공부 잘하.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어디 1억 주고 사는데 순영업소득 1억 원인데 총투자액이 10억이다. 그럼 10년 걸리나요? 그렇죠. 10억 주고 사는데 매년 순영업소득 1억이죠. 그러면 10%죠. 둘은 무슨 관계죠? 순소득 승수하고 자본환원율은 역수관계예요. 근데 딱 보니까 4번 종합자본환원율 나왔죠? 2번 순소득 승수 나왔죠? 둘 중에 하나 틀렸죠? 왜냐? 둘은 역수관계가 돼야 되거든. 2번과 4번은. 2번이 10이면 4번은 10분의 1, 즉 10%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틀렸어. 그러면 얄짤없이 4번이 틀렸겠지 뭐. 뭐 말인지 아시나요? 그러면 우리 2번과 4번 해볼게요. 2번 순소득 승수 물어봤죠? 순소득 승수는 자, 분모가 순영업소득이죠? 자, 순영업소득 얼마? 1억. 분자는 총투자액 아니겠어요? 총자본. 자, 총투자 자본이 10억이죠. 그럼 1억 주고 사가지고 10억 버니까 몇 년 걸린다? 10년 걸린다. 2번은 맞아요. 4번은 둘이 역수지 않습니까? 종합자본환원율. 자본환원율은 총자본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총투자 금액에 대해서 예상되는 총순영업소득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총수익이 10억, 총자본이 10억이죠? 순영업소득 1억이죠? 몇 퍼센트? 10%가 나와야 되는데 8%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다음 이제 1번, 3번은 공식 없이 그냥 눈으로 풀래요. 승수가 배수를 말하는 거예요. 배수. 그렇죠? 자, 그러면 세전현금수지 승수가 10이죠. 그러면 세전현금수지가 얼마예요? 6천만 원이죠. 그러면 6천만 원 10번 있으면 얼마예요? 6억. 우리 세전 세우는 총투자액 가지고 이야기해. 지분투자액 가지고 이야기해. 지분투자액. 그러니까 예, 세전현금수지가 10번이 있으면 6천만 원 10번 모으면 6억. 그게 바로 지분투자액이다. 3번 맞죠? 그렇죠. 다음 1번. 유효 총소득이 2억 원이다. 자, 한번 볼까요? 박스 안에 보니까 부동산의 총투자액이 10억 원이에요. 근데 유효 총소득 승수가 박스 안에 얼마나 나왔어요? 5. 그러면 유효 총소득을 5년 5번 모으면 총투자액 10억이 된대. 뭐 유효 총소득이 얼마가 나와야 되겠어요? 2억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냥 풀면 돼요. 이렇게. 답은 그래서 몇 번? 답은 4번이다. 57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57번도 해봅시다. 네, 해봅시다 그냥. 57번도 일단 볼게요. 또 박스 나왔죠? 박스 나왔으면 얼른 여기까지는 좀 정리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 한번 또 해보자. 그러면 자, 순영업소득은 8천만 원 나왔죠? 그렇죠? 다음에 저당 지불액이 바로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당 지불액 부채 서비스액은 4천만 원. 그러면 세전연금수지 얼마 나왔어요? 세전연금수지 4천만 원 나왔죠? 자, 맨 밑에 5번부터 가라고 그랬어. 5번부터.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이 8천만 원.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이 4천만 원. 그러면 얼마예요? 2죠. 그러니까 5번은 맞네? 그럼 뭐 얄짤없이 4번이겠죠?
자, 4번은 자, 자본 환원율이래요, 지분 환원율이래요. 지분 환원율이 바로 지분 배당률, 지분 배당, 지분 수익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문제 보니까 5억 주고 샀는데 8억짜리 부동산을 사는데 현금으로 5억을 투자했다고 그랬죠. 그럼 자기 지분이 얼마가 들어갔어요? 응? 자기 지분이 5억 들어갔지. 5억 들어갔죠. 그다음에 지분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 소득은 총 순영업 소득이 아니고 세전현금 수지라고 그랬죠. 이자 비용 빼고. 그러면 4천만 원. 그러면 5억 주고 사가지고 세전현금 수지가 4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 나누기 5억 치면 얼마가 되게? 0.08이 됩니까? 그러면 지분 환원율, 지분 배당률은 몇 퍼센트가 된다? 8%가 된다. 그렇게. 그래서 틀렸다. 나머지는 보시고요.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 나오면 가장 잘 나오는 게 순소득 승수, 종합자본 환원율, 지분 배당률. 저 세 놈 있죠, 세 놈. 그 세 놈이 시험에 이런 문제 나오면 안 빠지고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소득 승수, 역수인 종합자본 환원율, 지분 배당률 이 세 놈. 물론 부채 감당률도 계속 나오죠. 근데 부채 감당률은 다 아시죠? 그렇죠? 부부선하니까. 자, 아무튼 넘기시고. 자, 59번도 역시 똑같은 스타일의 문제. 네. 선생님 저는 정말 못하겠어요. 그러면 알아서 해. 못하겠으면 알아서 좋은 방법을 택하면 돼요. 예. 대신에 그거는 찍지 말고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아주 기름장어죠, 기름장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다 만들어놨어요. 몇 번 찍으라고 그랬어요? 그건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이신전심 다 통했죠? 그거 하면 돼. 그거 하면. 네. 자, 이제 60번 문제를 풀어보는데 이 문제는 이제 한 번 나왔는데 좀 되게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좀 돼요. 사실은 기본 산수를 하면 쉽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볼게요. 부동산 가격 구하래요. 근데 거기 보니까 순영업소득은 2,100만 원, 부채 서비스액은 1,200만 원, 지분 배당률을 세전 또 친절하게 나왔네. 2.5%, 대출 비율은 40%. 대출 비율이 40%면 자기 지분 60%겠네. 그죠? 그러면 우리 지분 배당률이 나왔으니까 지분 배당률 먼저 한번 이용합시다. 자, 여기서 지분 배당률은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현금 수지잖아요. 그럼 세전현금 수지 보이지 않나요? 순영업소득 2,100만 원에서 원리금 1,200만 원 빼니까 세전현금 수지 900만 원 나왔어요. 그렇죠? 이 중에 투자자의 지분이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일단 X라고 할게요. X. 요 값이 2.5%라는 것은 0.025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분모 있는 X값 구하라 할 때는 요 두 놈은 싹 자리 바꾸면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럼 이거 X 구하려면 X가 1이 오고 요것이 요 밑으로 내려가니까 900만 원 나누기 0.025를 쳐보면 한번 쳐보세요. 900만 원 나누기 0.202를 쳐보면 얼마 나와요? 3억 6천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면 투자자 지분은 3억 6천 나왔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 푸는 방식이 다양하게 있어요. 어떻게 푸는 것도 있냐면, 자, 지분 대 부채의 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지분이 아까 60%죠. 부채가 40%죠. 요것은 지분 방금 나왔죠. 3억 6천에 부채 X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서 푸는 것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자기 지분 투자액을 지분 비율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전체 부동산의 가격이 돼요. 그러면 부채가 40%니까 지분이 60% 0.6입니까? 그럼 어디 3억 6천 거기서 바로 나누기 0.6 쳐볼래요? 유 6억 나왔어요? 예. 그렇게 이제 풀면 돼. 그렇게. 근데 뭐 어거지로 푸는 방법도 많아요. 많아. 뭐 부채가 40%고 지분이 60%면 전체 10조각으로 나눠 갖고 어쩌고저쩌고 한다. 뭐 이렇게 가도 되고요. 뭐 푸는 방법은 다양해요. 근데 아무튼 지분 투자액을 지분 비율로 나누면 부동산 전체
가격이 된다. 그냥 이렇게 이제 가는데 간단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산은 금방 끝나요. 근데 이제 이 논리가 좀 순식간에 머릿속에 이렇게 잘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별로 좋지 않은 유형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했고요. 다음 45페이지 이제 요구 승률 나오는데, 자 어디 요구 승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61번하고 62번을 보니까, 자 밑줄 무위험률이 6%, 위험 대가율 또는 위험 할증률이 4%, 거기까지만 밑줄. 2번 문제도 똑같죠, 밑줄. 2번 문제도 똑같이 나왔죠, 밑줄. 자 그러면서 1번 인플레이션율이 4%래. 그러면 6에다 4를 해놓으니까 일단 10인데 거기다가 인플레이율 4를 더하면 14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61번이 14예요. 근데 인플레는 플러스면 디플레는 뭡니까? 마이너스죠? 그럼 62번은 6 더하기 4 10에다가 디플레 4% 빼니까 얼마가 돼요? 6이 되겠죠? 인플레는 플러스 디플레는 마이너스, 맞죠? 자, 근데 한 장 넘겨보면 63번 문제가 나왔는데 정말 쉬운 문제인데 많이 틀렸어요. 63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다 맞힐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63번 자본시장에서 연이자율 8% 밑줄 결정되고, 부동산 투자자들이 부동산의 유형과 유동성 제약에 대한 자 밑줄 연 2%의 수익률 프리미엄 요구, 그러니까 위험 할증률이다 이 말이지. 다음 세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때, 자 밑줄 매년 3%씩 가격이 상승하는 밑줄, 부동산의 임대료 연수익률은 최소 얼마가 돼야지 투자 가치가 있겠는가. 자 수업 잠깐만. 일단은 무위험률 2%에 위험 할증률 8% 하니까 일단은 10%죠. 자 답은 얼마일 것 같아요? 자 무위험률 2%, 위험 프리미엄 8%니까 일단 요구 승률은 최소한 10%가 나왔죠. 3%가 무슨 의미냐 이거지. 자 답은 얼마? 10. 아니야. 아니야. 7이야 7.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7이라고 7. 여 주목하세요. 여 주목하세요. 아,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 모텔에서 몇 달 일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수입이 아주 짭짤했어요. 월급은 정말 쥐꼬리 한 14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그랬어 월급은. 예. 근데 부수입이 매달 100만 원이 넘었었어요. 그래가지고 화투 같은 거 뭐 사달라고 뭐 하면 이제 뭐 카드 사달라고 하면 돈 하잖아요. 그러면 미리 다 사가지고 제가 가방에 다 넣어놔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주인이 퇴근하니까 저녁에 사달라고 하면 내 거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1,000원 주고 사가지고 막 6,000원, 7,000원에다 하면 이제 또 잔돈 막 서비스로 10,000원 주고 막 해가지고 머리 잘 써가지고 돈 잘 벌었어요. 한번 걸려가지고 혼나긴 했지만. 내가 모텔에서 이제 나는 한 달 동안 지금 등록금 마련한 애들인데 한 달에 50만 원 필요한 거예요. 50만 원. 근데 있잖아요. 모텔에서는 월급을 15만 원밖에 안 주는 거야. 그래도 내가 모텔에서 일할 수 있나요? 아이씨 방금 힌트를 알려줬잖아. 월급은 15만 원인데 부수입이 35만 원이 나와 준다면 내가 필요한 돈은 50만 원인데 모텔에서 받는 정규 월급이 15만 원밖에 안 돼도 할 수 있어 없어? 네, 답을 지금 알려줬어요. 자 몇 프로의 답이야? 아직도 13이야? 7이에요. 왜냐면요 최소한 10을 내가 벌어야 되거든. 10이 나의 최소한의 목표 수익률이야. 근데 내가 투자했던 이 부동산에서 인플레가 발생하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투자한 이 부동산의 가치가 매년 3% 오른대. 그럼 나는 내 목표치 10을 달성하기 위해서 3%가 여기서 올라주니까 여기서는 7만 나와도 가능하겠어요? 그래요. 그 말이야 그 말. 쉽죠? 안 풀어보면 못 풉니다. 못 풀어.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경험 없으면 100% 13이라고 찍고 틀릴 가능성이 큰 문제예요. 이 문제 조심하세요. 예, 그치. 별 나의 과거까지 다 알려주고 그랬어.
자, 이제 기대 수익률 구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것도 다 똑같은 건데 지금 2년 안 나왔거든요. 26에 7이 안 나왔으니까 이번은 아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예. 근데 우리 문제 푸는 게 항상 똑같은데 일단 어디를 풀어볼 거냐면 66번을 한번 먼저 풀어볼 건데 66번을 풀어볼 건데 자 48페이지 66번 풀어볼 건데요. 자 하기 전에 그냥 칠판만 그냥 봐요. 자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있는데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이 있어요. 투자 비중이 있는데 A 부동산 20%. 자 아예 여러분 10% 곱하기 10%가 얼마예요? 몇 프로냐고? 아 대답해. 헷갈리신 분들은 앞으로 퍼센트 곱하기 퍼센트가 시험에 엄청 많아요. 한쪽으로 소수적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그러면 0.1 곱하기 10은 1이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요 포트폴리오 비중 나왔잖아요. 요것이 20%거든 지금 A가 전체 투자 자금의 20%를 A 투자하겠다. 요거 바로 소수적으로 바꿔서 쓰세요. 20% 하지 말고 0.2, 0.3, 0.5 이렇게 바꿔 쓰세요. 바로 예, 이렇게. 자, 그다음에 각각에서 예상되는 수익률은 자 A 예상 수익률은 5%고 B 예상 수익률은 6%고 C 예상 수익률은 6%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하시오. 자, 이거 주목하세요. 그러면 20% 0.2라는 것은 A에 투자했을 때 투자 비중 0.2예요. 20%. 그럼 다음 숫자 중에 요런 거 중에 요 숫자와 관련된 것은 요거 아니에요? A에 투자했을 때 예상되는 수익률. 그러면 얘는 얘랑 관련이 있으니까 얘랑 관련돼서 묶어서 곱하고 얘는 얘랑 관련돼 있으니까 이렇게 곱하고 얘는 얘랑 곱하고 해서 나온 값을 싹 더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0.2 곱하기 5는 1%죠. 그렇죠. 0.3 곱하기 6은 1.8이고요. 0.5 곱하기 3은 3%예요. 그냥 세 개 다 더하면 얼마예요? 5.8이다. 무조건 계산 문제 이런 스타일이야. 근데 요즘에 이렇게 안 나와. 요즘에 이렇게 계산 문제 안 나오고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풀어내는 과정은 똑같은데 예전에는 바로 A의 수익률이 몇 프로고 B의 수익률이 몇 프로라고 바로 줬어요. 바로.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주고요. 야, A에 투자했을 때 앞으로 미래는 불확실하니까 호황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 그리고 미래 불황이라는 상황이 주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호황과 불황을 쪼개가지고 줍니다. 그래놓고 또 어떻게 주냐면 자 앞으로 있잖아. 호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절반이고 50% 0.5 불황이 나타날 가능성도 50%다. 그랬을 때 있잖아. A에 투자했을 때 호황이라면 예상 수익률이 6%다. B에 투자했을 때 호황이라면 예상 수익률이 8. C에 투자했을 때 호황이라면 예상 수익률이 10이다. 근데 불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A에 투자했을 때 불황이라면 예상되는 수익률이 얼마예요? 4%죠? 여기 4%죠? 여기는 2%죠?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이걸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랑 풀어가는 건 똑같거든요. 풀어가는 건 똑같은데 대신에 이 안에서 정리를 다시 해가지고 방금 요 수익률을 한 번 더 빼라. 무조건 이렇게 나옵니다. 무조건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A에 투자했을 때 호황이라면 예상되는 수익률이 60%인데 그 가능성이 절반이래. 그러면 3만 반영하는 거죠. B도 절반 4만, C도 절반 5만 이렇게 반영하고 A에 투자했을 때 불황이라면 예상 수익률이 4인데 그 가능성이 절반이니까 4의 절반 2. 두 개 합치니까 얼마? 아까처럼 5%. 요거 절반 2. 두 개 합치니까 몇 프로? 6%. 요것도 절반 1. 두 개 합치니까 6%죠? 풀어가는 건 아까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가자. 이런 식이거든요. 요즘에 나온다면 무조건 이렇게 나옵니다. 참 예전처럼 바로 이 수익률을 주고 나오진 않아요. 요즘에는. 그러면 68번도 한 번 더 해봅시다. 68번도 해보게요. 68번 보니까 상가, 오피스,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산 비중,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니까 상가 20%죠. 어떻게 쓰라고 그랬어요? 0.2라고 쓰게요. 네. 오피스 0.3이죠. 아파트 0.5. 그리고 수익률을 바로 안 줬죠. 안 줬죠. 자, 앞으로 호황일 때, 불황일 때가 이렇게 있는데 호황일 가능성이 40%, 0.4가 되겠고요. 불황일 가능성은 60%, 0.6이 되겠죠. 그랬을 때 상가에 투자했을 때 호황이라면 이상 수익률이 20%, 25%, 10%, 불황일 때는 10%, 10%, 8%. 자, 그러면 아까처럼 한 번 더 쪼개보게요. 상가에 투자했을 때 호황이라면 예상 수익률이 10%인데 그 가능성이 40%, 0.4래면 20 곱하기 0.4는 8이죠. 25 곱하기 0.4는 얼마일까요? 계산 25 곱하기 0.4는 계산해보면 10 나와요. 10. 자, 10의 0.4는 4죠. 이렇게. 다음. 불황일 때 60% 반영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10%의 0.6이니까 6. 여기도 6. 자, 8%의 0.6이니까 6, 8에 48. 4.8입니까? 그렇죠? 이제 이거 두 개 더해 주는 거예요. 더해 주는 거. 그러면 상가 예상 수익률은 14가 되겠고, 그다음에 오피스 예상 수익률은 16%, 아파트 예상 수익률은 8.8% 됐죠? 이제 이렇게 한번 해놓고 아까랑 똑같이 가는 거지 이제. 그러면 상가 확률 0.2에 이렇게 곱하고, 요것도 이렇게 곱하고, 요것도 이렇게 곱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0.5 곱하기 0.2 곱하기 14는 얼마? 2.8%. 0.3 곱하기 1.6은 4.8%. 0.5 곱하기 8.8은 4.4%. 세 개 다 더하면 12%가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문제 풀이는 응용이 없어요. 응용이 없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전은 바로 요 그 상가의 예상 수익률, 오피스 예상 수익률, 아파트 예상 수익률 줬지만 지금은 호황과 불황으로 쪼개서 준다. 쪼개서. 그리고 지금 26에 7이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번은 계산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세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다. 자, 이제 50페이지 넘어갑니다. 50페이지. 자, 이제 평균 분산 분석법 지배 원리 이게 나오는데, 자, 이건 이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안 졸리시죠? 예. 졸려요? 졸린다 해서 뭐 특별한 건 없고, 졸지 마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예. 자, 5분만 쉬었다 할까요? 그래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10분 쉬었다 합시다. 10분.